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43만 명이다. 내년부터 한국은 다인종 국가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한국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한국 상황이 참 이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 보면은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5% 돌파 전망이다라는 거예요. 네,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이런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 보도를 보게 되면은 로이슈에서 알렸는데요. 지금 현재 42만 9천 명, 그러니까 2023년 9월 현재 42만 9천 명, 예, 43만 명입니다. 43만 명. 42만, 이 엄청난 거죠. 42만 9천 명. 10만 명도 많은 건데, 지금 이 정도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참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42만 9천 명이 또 이 파악이 안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자녀를 출산해가지고, 또 한국에 거주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다인종 국가로 분류된다. 그래서 인구 5%가 외국인. 그러면은 한국은 내년부터 OECD 기준으로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겁니다. 다인종 국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정황이고 곧 인구가 5%, 네, 동아일보에서도 우리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 진입, 네, 이러한 사설을 썼습니다. 네, 이 한국에 한국어 공부하러 왔다더니 외국인 40%는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 TV에서 전했죠. 자, 이게 한국에 이 어학연수 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불법 체류를 하는 거죠. 불법 체류. 네. 그래서 이 목적이 이제 돈이에요. 돈. 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의 목적을 속이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여기 서울경제 보면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하다가 다친 공무원이 10배 넘게 급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유시스에서도 보면은 경남 클럽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70여 명이 단속됐다라는 거예요. 네, 또 성매매 하려던 외국인 마사지사 불법 체류로 적발돼서 추방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KBS 뉴스에 보면 음주운전의 도주까지 붙잡고 보니 불법 체류 중국인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신정은 선원 취업비자 외국인 불법 체류가 급증하고 있다. 전남메일에서 전했습니다. 네, 어디 가나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태국인 입국 퇴짜, 네, 불법 체류 15만 명이 넘었다. 네, 태국인만 15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체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한국이 이제 내년부터는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이 이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보면은요, 다인종 국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인종을 섞어가지고 그 인종 속에서 분열을 획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인도가 파키스탄 이렇게 갈리죠. 또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 또 이렇게
갈립니다. 미얀마를 영국이 지배할 때 보게 되면은 그 미얀마의 로힝야족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를 만들어 버리는데 이 종교로 또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거의 불교인데 여기에 이제 이슬람교를 섞어가지고 여기서 갈등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언어를 가지고 또 이 갈등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막 찢어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아사리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아사리판이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그냥 혼란스러운 도가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을 일부러 이렇게 유발시킨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먼저 인류대, 이류대, 삼류대, 지방대 이거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류대, 이류대, 삼류대, 지방대 하니까 다 서울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은 하나로 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 하나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국민들을 완전히 저당 잡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국가가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사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미등록 외국인이다 이렇게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미화를 시키고 미등록 외국인.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많아져야 된다. 이민청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재외동포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계속 민족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미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민족, 뭐 북한하고 민족이다 해가지고 민족 강조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솔직하고 진실한가 이런 부분들 얼마나 인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건데 다 덮어놓고 그냥 민족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북한의 신정정치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도 신정정치를 외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신정정치 한답시고 뭐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하면서 천사를 판매하고 뿐만 아니라 또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 모든 죄를 또 사해주는 그런 식의 축복을 판매하고 이런 자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자체가 지금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리고 한국은 다인종 국가, 다민족 국가 되고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게 되고 외국인과 경쟁하게 되고 그리고 사기꾼들은 이제 정치를 빙자해서 사기를 치고 정부를 빙자해서 사기를 치고 그리고 경제를 빙자해서 사기를 치고 교육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교육도 지금 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네,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거는 사이비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고유성을 꽃피우게 하는 게 교육인데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이 교육은 교육이 아니죠. 이거는 사이비 교육이 전개가 되는 거고 종교도 보세요. 종교도 천국파리하고 죽음파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헌금에만 돈 뜯는 데만 목적을 두고 또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상품을 가지고 영적인 상품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상품 호소인들이 돼가지고 돈 뜯어내는 데만 힘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이 전청조 사건 같은 경우만 봐도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이 사기가 만연한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정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종교도 점점 사이비화되고, 교육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 43만 명이고, 내년부터 한국은 다인종 국가다. 이거 미화시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점점 미화되는 거죠. 이민청, 재외동포청 해가지고 미화시키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이민청이고 뭐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이 한국이 지배자들이 지배하기 편한 세상이 아닌 한국을 어떻게 하면은 출산을 늘리고 이 학벌주의를 깰까? 이거 학벌주의를 깨지 않고서는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벌주의를 깨고자 하는 자가 없잖아요, 지금. 거대 양당에서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자기들이 권력 잡아가지고 국회의원 특권 누리고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받아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지 국민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참 답답한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불법 체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혼돈과 혼란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희망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정황이다. 우리 후손들한테 가장 비판을 받을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나?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다. 거기에다가 서민경제 붕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 못 살게 굴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현실이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 교육, 사이비 교육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사이비 정치에 무슨 희망이 있고 사이비 경제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경제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경제 활동이어야 되는데 사기치는 그러한 경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뭐 각종 연예인들이라든지 내세워가지고 자기만 돈 벌면 된다? 그럼 나중에는 누가 소비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로봇화 시켜가지고 많은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제3지대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